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절대 저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전제 깔고 가기 때문이야. 난 어차피 못 가져. 난 어차피 못해. 그래서 저 사람이 누리는 게 너무너무 배가 아프고 짜증나고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질투를 느끼면서도 좀 언짢은 게 저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거든. 저 사람이 질투는 나는데 저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미묘한 거야. 이게 질투인지 뭔지 헷갈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어떤 포인트가 내가 갖고 싶은 거야. 많은 사람들이 질투에 대한 견해를 얘기를 했지만 저는 별로 그 견해에 공감하지 않아요. 질투에 대해서 뻔질하게 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응? 다른 사람 부러운 거 그냥 인정하고 그 사람이랑 내 길이 다르다는 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한 건 잘했다고 타인의 그 노고를 인정해주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조금 성장을 해서 조금 마음이 여유로워지면 조금 이타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1순위는 자기란 말이야. 본능이야. 솔직히 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는 자기가 1위이기 때문에 이타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이 질투심에 대해서 타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타인이랑 나랑 길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자.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나한테 득이 돼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아무 득이 안 돼요. 난 지금 질투가 나. 저 갖고 싶어 미치겠어. 근데 내가 못 가져. 그러니까 화가 나. 근데 나한테 타인의 이런 성과를 인정을 하고 이 마음을 포기를 하고 그리고 그걸 열정으로 풀어내라고? 말은 뻔지르르 해.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 게 뭐야? 이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생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결과로만 얘기를 한 거예요. 과정은 생략이 됐어. 결과적으로는 그래 타인을 인정을 해주고 내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써야지 알겠어. 근데 그거는 이미 질투심에 통달한 사람이 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고 질투심에 시달리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조언이라는 거지. 말만 뻔지르르 한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절대 저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전제 깔고 가기 때문이야. 난 어차피 못 가져. 난 어차피 못해. 그래서 저 사람이 누리는 게 너무너무 배가 아프고 짜증나고 꼴보기 싫어. 그래서 나는 이미 망했으니까 나는 이미 진창에 처박혔으니까 너라도 망가뜨려 보겠다 하는 게 이제 시기 질투예요. 질투는 그걸 속으로만 느끼는 건데 이제 시기심은 자꾸 드러나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내가 이 질투라는 에너지를 건강하게 쓸 수 있는가? 사고의 전환을 해야 돼. 내가 유독 저 사람한테 질투가 나는 이유는 저 사람이 지금 이룬 것들을 100% 내가 원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내가 저 사람이 이룬 것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게 있어. 원하는 지점이 있어. 저 사람이 가수인데 나는 가수를 꿈꾸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가수로서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자기만의 그 마음을 울리는 심금을 울리는 가사를 써서 하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타인에게 공감을 받는 글을 쓰는 작가의 모습처럼 비춰져서 작가인 내가 질투를 느껴 이런다고 쳐도 여러분들 어쨌든가 그 포인트 때문에 질투를 한다고. 질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잘 안 풀린다고 느끼면 원래 딴 데로 눈이 돌아가고 그걸 이미 이룬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이미 망했는데 저 사람이 누리고 있네? 짜증나 화나. 일단은 깎아내리고 싶어. 또는 저 사람이 저걸 가질 자격이 없다는 걸 증명시켜 보이고 싶어. 또는 뭐가 잘났는데 저걸 누리는 거야. 박탈감이 들어. 이런 식으로 시기 질투와 열등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건데 여기서 사고의 전환을 해야 돼. 저거 내가 어쩌면 누릴 수도 있어. 저게 내게 될 수도 있어. 그러는 순간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머릿수가 막 회전이 되는 거지. 관점이 바뀌면서 이 에너지가 저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로 소모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질 수 있지? 뭘 할 수 있지? 저거 자체를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저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 일을 꾸준히 해와서 난 이미 늦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강렬한 질투를 느꼈다면 그거의 짝퉁이라도 내가 가지고 싶을 정도로 간절한 상태일 거야. 그거의 반토막 4분의 1이 나고 10분의 1이 나도 그래도 좋다고 여길 만큼 그걸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그 정도의 질투를 느낀다면.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이 한 거 그대로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한 어떤 것들 중에서 딱 한 지점만을 원해. 그거를 내 거의 방식으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질투를 느끼면서도 좀 언짢은 게 저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거든. 저 사람이 질투는 나는데 저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미묘한 거야. 이게 질투인지 뭔지 헷갈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어떤 포인트가 내가 갖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 그 포인트를 내가 어떻게 가지게 될 것인가. 가지고 싶어 미치겠어. 그러면 그 미치겠는 에너지를 질투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질 수 있는 데에 자료조사를 하고 능력을 쌓고 연말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자꾸 내 거로 만드는 데다가 그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질투할 에너지를 나를 키우는데 써라. 똑같은 말인데 거기에서 나도 가질 수 있다. 나도 내가 의도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하면 저것만큼은 아니어도 비슷하게 또는 어쩌면 저 요소만 쏙 빼서 내 입맛에 쏙 맞게 저 사람보다 덜 이뤘을지언정 저 사람이 이룬 것보다 훨씬 내 맘에 드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사고에 전환을 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의미 없이 질투심에 쪄들어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움직여서 뭔가를 해요. 에너지를 그렇게 쓰는 거야. 질투라는 감정은 그래서 그렇게 비틀기만 하면 사라져요. 다른 열정으로 바뀌어버려. 근데 그거를 잘 못 쓰시고 잘 모르시더라고. 그냥 자꾸 질투심이 올라오는데 막으려고만 하더라고. 보통 질투심이 강한 만큼 지금 자기 현실에 욕구불만이 많은 거고 애초에 꿈도 뭐 희망도 목표도 없는 사람들은요. 욕구불만도 없기 때문에 욕구불만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질투도 적어요. 질투가 없다는 게 제일 비극적인 거야. 질투를 열정으로 생산적으로 잘 쓰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질투는 강하면 강할수록 좋아요. 그만큼 내 안에서 뭔가를 이루고 가지고 싶다는 열망이 크다는 거고 솔직히 그 열망이라는 거는 내 직감에 의해서 내가 이거를 잘 해낸다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고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근자감이라는 게 가끔씩 나오는데 그거는 내 운명에서 나오는 코드예요. 내 운명에서 나오는 그 직감적인 신호란 말이야. 나 이거 잘해. 나 이거 알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한 번도 쌓아본 적 없지만 나 이거 뭔지 알아.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이거예요. 여기에서 열정이 나오는 거고 이 열정이 지금 표현이 안 되고 입증이 안 되다 보니까 타인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질투로 바뀌는 거고 이상하게 그렇게 썩어버리는 거라고. 그걸 다시 열정으로 이거를 뒤틀어서 패러다임 바꿔서 써먹어야 돼. 이런 종류의 강렬한 질투까지도 안 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더 유감이야. 그 지점을 찾아야 돼. 이제 질투의 지점을. 그래서 강렬하게 질투하는 사람을 봤다. 이제 그러면은 내 꿈이나 내 천직을 찾는 데에 반응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돌이 좋은데 아이돌이 부럽고 질투나는데 사람들의 애정을 받아서 이런 포인트를 부러워하는 거는 꿈이라고 할 수 없고 타인의 애정을 받는 게 무슨 직업이에요? 그 애정결핍 어린아이지. 그런 거는 꿈이 될 순 없고 어떤 직업이든 타인의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직업은 없어요. 그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사람은 자기한테 득이 되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 욕망을 채워주면 아주 좋아하고 자기가 힘들고 아프고 필요한 걸 채워주면 아주 좋아하는 존재인데 그냥 이유 없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좋아해 주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처럼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선입견을 받으면서도 나를 드러내고 자꾸 손을 내밀고 꾸준하게 시도를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몰라줄지라도 그중에 소수는 나랑 진심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지. 하지만 처음부터 그걸 바라보고 그 직업을 가진다면 어떤 직업이든 그렇게 진심 어린 사랑을 받기는 힘들다. 사랑을 기대하고 인정을 기대하고 직업 선택하지 마세요.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받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이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아주 훌륭한 직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질투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동화책에서 본 것처럼 콩쥐팥쥐 같은 질투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거슬림으로 느껴지거든. 거슬려. 보기 불편해. 안 보고 싶어. 이 정도예요. 질투를 한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질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꿔내는 과정이 지나면은 이제 사그라들겠지만 그때 이제 바꿔낼 때 이제 그런 납득이 스스로 가요. 아, 나랑 이 사람은 길이 다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만의 길이 있는 거고 내가 이 사람의 이 부분이 가지고 싶었구나. 요걸 인정을 하면 더 이상 그런 거슬림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 길에 집중하게 되거든.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았고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나한테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힐끔힐끔 거리고 의식하고 그거 스트레스 받고 질투하는데 질투 안 느끼려고 덮는 데에다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거지. 그게 너무 손해보는 일이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정신력과 에너지와 의지가 필요한데 그 의지를 자꾸 꺾어버려요. 그 질투심과 박탈감이. 장기적으로 롱런하기에는 자꾸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돼버린다는 거지. 질투심 때문에 힘든 분들 많으셨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즘 사회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연예인들만 화려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하나의 그 분야만 통달을 하거나 또는 자기만의 강점 하나만 잘 살려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애정을 받고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빛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위축되거나 질투심이 들거나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하죠. 근데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랑 여러분들이랑 크게 다를 게 없고,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평범한 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완벽해서 그 자리에 서서 그런 걸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열정과 도전과 오랜 시간을 투자한 것들이 빛을 발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면 나한테 지금 없는 거는 저 사람을 태어나지 못했거나 또는 내가 천재로 태어나지 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한 만큼의 노력, 저 사람이 한 만큼의 시행착오와 그런 도전이 부족한 거 아닐까? 그러면 나도 내 방식대로 도전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 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나만의 성공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면 더 이상 주변을 살피는데 에너지 소모하지 않고 자기의 길에 집중하게 됩니다.